이제 5장으로 들어갈 건데 5장은 범주형 데이터 다루기입니다. 4장은 수치형 데이터라서 수치값들끼리의 연산을 통해서 누락된 값 그런 걸 봤는데 이제 범주형 데이터를 다뤄보는 시간을 오늘 가지고 오늘 끝낼 겁니다. 예. 그래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관측 대상을 양이 아니라 질로 측정하는 것이 유용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질 정보를 성별, 색깔, 자동차 브랜드와 같이 이산적인 범주에 대한 샘플의 소속 정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없는 범주가 있고 순서를 가지는 범주, 두 가지의 범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없는 범주를 명목형 범주, 노미널 범주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뭐 아예 상관없는 빨강, 파랑, 초록, 뭐 남자, 여자, 뭐 바나나, 딸기, 사과, 뭐 그런 순서가 없는 그런 범주를 명목형 범주라고 하고요. 태생적으로 자연적인 순서를 가지는 범주를 순서형 범주, 오디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낮음, 중간, 높음, 뭐 청년, 노인, 뭐 동의, 중립, 반대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적인 순서를 가지는 범주 두 가지의 범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주형 정보는 데이터에서 종종 벡터나 문자열로 표현되기 때문에 수치값을 입력해야 하는 대부분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 문제가 됩니다. 수치값을 연산을 해야 돼서 수치값을 입력해야 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 수치값을 문자열로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KNN 알고리즘 단계 중 하나가 샘플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것이며 종종 유클리드 거리가 사용됩니다. 앞에 보이는 식이 유클리드 거리에 관한 식이고요. 근데 요 xi나 yi가 문자열입니다. 만약에 문자열이라면 거리 계산이 불가능하죠. 문자열끼리의 연산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문자열을 어떤 수치 형태로 바꾸어 유클리드 거리 공식에 넣어야 합니다. KNN을 사용하려면. 그래서 범주에 있는 정보가 적절히 인코딩 되도록 변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런 변환, 문자열을 수치열로 바꾸는 변환과 범주형 데이터를 다룰 때 종종 마주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법들을 다루겠습니다. 이게 인트로였고요. 그래서 이 인트로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범주형 데이터는 벡터나 문자열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려면 수치값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수치값으로 변환해야 되는, 인코딩해야 되는 그런 변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5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순서가 없는 범주형 특성을 인코딩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인코딩인데 저희는 한번 인코딩을 한번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원핫 인코딩 기억나십니까? 그 100, 010, 001로 바꾸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순서를 가지지 않는 클래스, 예를 들면 사과나 배, 바나나로 이루어진 클래스로 이루어진 특성을 인코딩하는 것을 순서가 없는 범주형 특성을 인코딩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클래스, 사과 클래스, 배 클래스, 바나나 클래스 같은 각 클래스를 하나의 수치값에 할당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제에서는 텍사스와 캘리포니아가 나오는데 각 클래스를 하나의 수치값에 할당하는 것, 이 말은 그냥 텍사스는 1, 그냥 문자열을 숫자로 대입한 겁니다. 텍사스를 1,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를 2, 이런 수치값에 그냥 각각 할당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없는 특성이기 때문에 이 수치 이렇게 위에처럼 클래스를 하나의 수치값에 할당하는 것 같은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순서를 잘못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텍사스는 1, 캘리포니아는 2 이런 식으로 각각 수치값에 할당했는데
저렇게 해버리면은 1이 2보다 작지 않습니까? 1이 2보다 작아서 텍사스는 캘리포니아보다 작다라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순서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순서가 없는 범주형에서. 그래서 저런 방법은 올바르지 않고요. 이상한 순서를 만들기 때문에, 잘못된 순서를 만들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은 원본 특성에 있는 클래스마다 이진 특성을 하나씩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한 이진 특성을 원핫 인코딩 또는 더미 인코딩이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저희가 했던 게 원핫 인코딩이죠. 원핫 인코딩이라는 것은 개, 고양이, 토끼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원핫 인코딩을 한다 하면은 개는 100,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다가 1이고 그 데이터가 없다를 0으로 했을 때 개는 100, 고양이는 010, 그다음에 토끼는 001 이런 식으로 인코딩 한다. 그래서 100, 010, 001로 하는 것을 원핫 인코딩 또는 더미 인코딩이라 부르고, 그 말들의 정의는 원본 특성에 있는 클래스마다 이진 특성을 하나씩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이제 예제를 볼 건데, 예제에서는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와 델러웨어 이 세 가지 지역이 등장하는데, 예제에 있는 특성은 세 개의 클래스를 가진 벡터입니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델러웨어. 그래서 이 세 개의 클래스를 가진 벡터를 원핫 인코딩을 하면은 각 클래스마다 하나의 특성이 만들어지고 샘플의 클래스에 해당하는 특성은 1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예제 특성은 3개의 클래스를 가지기 때문에 원핫 인코딩으로 하면은 이 3개의 클래스는 3개의 이진 특성을 반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00, 010, 001 이렇게 이진 특성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진 특성을 하나씩 만들면서 인코딩하는 것이 순서가 없는 범주형 특성, 즉 노미널 범주를 인코딩하는 방법인 겁니다. 예. 그래서 원핫 인코딩을 사용하면은 클래스에 순서가 없다는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샘플의 클래스 소속을 표현할 수 있죠. 예를 들면 100이면 이건 텍사스, 뭐 010이면 뭐 캘리포니아 이런 식으로 순서가 없다는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샘플의 클래스 소속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을 원핫 인코딩한 후에는 선형 의존성을 피하기 위해서 결과 행렬에서 원핫 인코딩된 특성 중 하나를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원핫 인코딩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나오는 거는 모듈입니다. 사이클론의 레이블 바이너라이저 이라는 클래스를 모듈을 사용해서 특성을 원핫 인코딩 하는 겁니다. 예제부터 보겠습니다. 사이클론의 레이블 바이너라이저 또는 멀티 레이블 바이너라이저를 이용한 원핫 인코딩인 겁니다. 그래서 넘파이를 임포트 해주고요. 사이클론의 프리프로세싱이라는 패키지에서 레이블 바이너라이저와 멀티 레이블 바이너라이저를 임포트 해줍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멀티는 나중에 더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성을 생성할 건데 문자열 벡터 특성을 생성할 겁니다. 그래서 피처는 넘파이 어레이를 써서 텍사스, 캘리포니아, 텍사스, 델러웨어, 텍사스 이런 5개 5 곱하기 1의 5x1의 특성 행렬을 생성하는 거죠. 생성해준 다음에 사이클론의 라지 레이블 바이너라이저이라는 모듈을 사용해서 원핫 인코더를 생성해줍니다. 원 언더바 핫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주고요. 이 원핫을 저 피처에 적용하게 되면은 특성을 원핫 인코딩이 돼서 배열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텍사스가 001, 캘리포니아가 100, 델러웨어가 010 이런 식으로 저 문자열 벡터들이
이렇게 원핫 인코딩 되어서 수치 값으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게 텍사스가 왜 001이고 캘리포니아가 100이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책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제 생각으로는 알파벳 순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C가 먼저 나와서 C가 100을 잡고 그 다음에 델러웨어이 D라서 010을 잡고 그 다음에 T가 맨 마지막에 나와서 001을 잡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이즈 언더바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는데 클래스 이즈 언더바 속성에서 클래스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원핫 닷 클래스 이즈의 언더바를 하면은 이 피처의 특성에 대한 요 배열에 대한 클래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레이해서 캘리포니아, 델러웨어, 텍사스 이렇게 되면 얘가 100, 얘가 010, 텍사스가 001 이렇게 되는 클래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요 위에 있는 거를 요 피처에 있는 거를 원하드 인코딩으로 변환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걸 토대로 텍사스는 001, 캘리포니아는 100. 예. 예. 이걸 토대로 이걸 가져오는 거죠. 원핫 클래스 이제 해서 캘리포니아. 예. 예. 제 피셜입니다. 제 그러니까 코멘트. 근데 그 원하딩 코딩 보면은 순서가 100, 010, 001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캘리포니아, 델러웨어, 텍사스 그 순으로 가는 게 아닐까. 이게 프린트 한 겁니다. 예. 결과 달라지는 거는 저 어레이가 사라지고 없어지고의 차이입니다. 프린트를 붙이면 저 어레이가 사라지고 저 세 개만 나오고 D 타입이 나오는 게죠. 예. 적용을 한 거죠 피처에다가. 원핫이요? 원핫은 라지 레이블 바이너라이저 이런 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인코더인 겁니다. 그래서 이 원핫을 프린트하면은 이 라지 레이블 바이너라이저의 기능이 이렇게 나오겠죠. 안에 들어가 있는 뭐 함수 형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출력이 되겠죠. 그런 게. 예. 거기에 맞게 저 피처라는 텍사스, 캘리포니아 저거를 원핫 인코딩 한 겁니다. 프린트 원핫이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여기를 실행을 안 해서 정의가 안 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원핫은 라지 레이블 바이너라이저이라는 원핫 인코더이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프린트를 하면은 이렇게 되고 맨 밑줄에 프린트가 있기 때문에 이 줄은 뭐 생략이 된 거겠죠. 그러니까 출력 결과가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출력 결과가 나오는데 얘한테 막힌 거죠. 요 프린트에다. 요 원핫이라는 거는 요 인코더인 겁니다. 원핫 인코더를 라지 레이블 바이너라이저이라는 객체를 생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나올 수밖에 이 모듈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냥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핫 인코딩, 요 인코딩된 이 배열을 다시 이 문자열로 되돌리려면 인버스 언더바 트랜스폼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원핫 인코딩을 되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핫 닷 인버스 트랜스폼을 되돌립니다. 그래서 이 원핫 트랜스폼의 피처 이걸 되돌리면은 요 배열들이 처음에 요 피처 요 5개로 출력이 되죠. 텍사스, 캘리포니아, 텍사스 델리웨어, 텍사스 이렇게. 그래서 원핫 인코딩을 되돌리려면 인버스 트랜스폼 메서드를 사용한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판다스를 사용해서 특성을 원핫 인코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다스를 임포트 해주고 여기서는 이제 판다스 안에 있는 get dummies 처음에 제가 이 원핫 인코딩 또는 더미 인코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판다스에서는 원핫 인코딩을 안 하고 판다스에 정의된 함수로는 get dummies라는 더미스를 만들어 주세요. 더미스를 주세요라는 변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성으로 더미 변수를 생성하게 하는 get dummies라는 메서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features에 콜론 콤마 0을 하면은 이렇게 아니죠. 처음에 뭡니까? 처음에 피처에 텍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알파벳 순서대로면 얘가 100, 010, 00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피처스에 텍사스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이진 특성을 만들고 여기 보면은 샘플의 클래스에 해당하는 특성은 1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됩니다. 그럼 처음에 피처스에 텍사스라는 특성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캘리포니아 없죠 0, 델러웨어 없죠 0, 텍사스가 있기 때문에 1. 그래서 판다스로도 원핫 인코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가 일단 판다스는 끝입니다. 예. 계속 갑니까? 그러면은 펜다스에서 인코딩은 이것은 약아침에 위에서 볼 때는 원핫 사이클론의 라지 레이블 바이너리 레이저를 썼고 썼고 판다스는 get dummies라는 메서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원핫 인코딩 특성을 원핫 인코딩으로 변환을 한 거죠. 피처 모든 한과 열에 대해서 예. 컴마 0이 뭐였지? 피처 0으로 저기 인덱스 개념으로 들어가서 여기가 행, 여기가 열인 겁니다. 근데 피처스가 5 곱하기 1입니다. 5 곱하기 1. 첫 번째 인덱스 여기 행의 인덱스가 콜론이니까 전부 다 에다가 열이 하나니까 0 인덱스가 되겠죠. 예, 첫 번째 거 이거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콜론 콤마 0이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피처에 있는 특성들을 원핫 인코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칼럼을 예. 영어 처음에 피처가 0, 콜론 컴마 0이 있잖아. 예. 그럼 처음까지 전부 다 피처 전부 다. 0으로 초월한 거야? 아니 0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콜론 콤마 0이 이거 전부 다를 얘기하는 것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랬을 때 처음에 얘기했을 때 이진 특성을 만드는데 샘플의 클래스에 해당하는 특성은 1이 되고 나머지 특성은 0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3개 있는 겁니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델러웨어 이런 특성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특성이 텍사스입니다. 텍사스에 대해서 캘리포니아라는 클래스에 캘리포니아라는 특성이 없으니까 0, 델러웨어 없으니까 0, 텍사스라는 클래스에 텍사스라는 특성이 있으니까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피처 그러면 더미스 get 더미스 명령 자체가 예, 더미 변수를 0으로 바꾸는데 특성 있는 건 0으로 안 바꾼단 말이야. 예, 그렇겠죠. 그것만 명령하니까 먹는다 그랬지. 예. 근데 다른 거 할 때만 못 보면 조금씩 0으로 바꾸라고 그랬잖아. 예. 0으로 게 아니고 그 가지고 있는 특성 클래스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 바꾼 거죠. 빼고 한다. 예. 그 위에를 예. 전부 다 바꿔보는 거 아니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 카톡 잠깐 끄겠습니다. 뭐 여기서는 다 실행되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사이클런에 있는 한 가지 유용한 기능이 샘플이 여러 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중 클래스를 가지고 있을 때 사이클런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 임포트 할 때 레이블 바이너라이저 하나 했고, 그다음에 멀티 레이블 바이너라이저 했습니다. 이거는 클래스가 하나일 때, 얘는 이제 멀티니까 클래스가 여러 개일 때, 즉 다수 클래스, 다중 클래스일 때도 사이클런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예제 보겠습니다. 다중 클래스 특성을 생성해 줍니다. 아까는 열이 하나만 있었죠. 그죠? 아까 피처에서 열이 하나만 있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 이제 열이 두 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중 클래스 특성을 생성해 주는데 멀티 클래스 언더바 피처라고 해서 다중 클래스 특성을 생성해 줍니다. 텍사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알라바마, 뭐 텍사스, 플로리다, 뭐 델러웨어, 플로리다, 텍사스, 알라바마 이렇게 다중 클래스 특성을 생성해 주고, 그다음에 이 다중 클래스에 대한 원핫 인코더를 또 생성해 줍니다. 원핫 언더바 멀티 클래스는 라지 멀티 레이블 바이너라이저 이라는 인코더를 생성해 주고 이 특성에다가 피 트랜스폼을 해 줍니다. 그러면 요 값들이 요렇게 수치형으로 바뀝니다. 텍사스 1번하고 한번 세 번째 똑같은데 두 개가 똑같은 것에서 두 개 비교하고 할 방법이 아니죠. 아니죠. 이게 클래스가 5개 있는 겁니다. 클래스가 5개죠. 아까 알파벳 순으로 나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여기부터 A 알라바마, 거기까지가 다르기 때문에 예, 이름을 다 하나씩 만들어주면 알라바마, 그다음에 뭐 캘리포니아, 그다음에 뭐 델러웨어, 그다음에 플로리다, 여기 텍사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 있는 정보에만 1이 들어가고 나머지 다 0을 채우는 이런 수치형으로 변환할 수 있는 겁니다. 원핫 인코딩을 한 거죠. 피처 델러 지금 뭐 써드리면은 이거 안 했으면 안 써도 됩니까? 여기서도 클래스 이즈 언더바 속성으로 클래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핫 멀티 클래스 다중 클래스 원핫 인코더의 클래스 이즈, 그래서 클래스를 확인해 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알리바마, 캘리포니아, 델리웨어, 플로리다, 텍사스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클래스가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특성별로 다 나눠보고 있구나. 예, 요게 해당하는 그게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라인이 5개인데 예. 라인 처음에 5개 있는데 여기 피처가 5개가 되잖아요. 예. 근데 피처에다 하나를 더 집어넣게 되고 똑같이 집어넣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조합이 안 되게 하나 조합이 안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 텍사스, 플로리다, 텍사스, 알라바마. 텍사스, 캘리포니아 있니? 없지. 한번 넣어봐. 텍사스, 캘리포니아. 여기에다가요. 한번 하는 거. 다음 거. 하... 텍사스. 텍사스 절대 나와야겠다. 그치? 예.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아무것도 상관없겠지. 뭐 일단 바꿔주겠습니다. 오케이 됐을 때 하면 자동치가 그렇지. 이렇게 그림 나오 그렇지. 근데 특성은 저렇게 똑같이 나오겠지. 예, 그렇죠. 플러스 확인은 5개고 클래스 확인은 5개로.
여기 이제 줄 6줄이지만 예. 실체적으로 클래스라고 보면 결국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함수 클래스가 아니라 예. 그냥 종류다. 예, 그렇죠. 종류란 뜻이 범주형이니까. 이건 종류란 뜻이지 우리가 말하는 서브루틴 음. 프로그래밍의 클래스가 아니고 예, 아닙니다. 혼동되시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레이블 바이너라이저는 아까 위에서 했죠. 레이블 바이너라이저가 있고 레이블 인코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블 바이너라이저는 문자열 타깃 데이터를 원핫 인코딩으로 변환할 때 사용합니다. 아까 위에 보시다시피 문자열 텍사스 캘리포니아 애들을 원핫 인코딩으로 변환할 때 사용하는 것이 레이블 바이너라이저인 것이고요. 레이블 인코더는 문자열 타깃 데이터를 정수 레이블로 변환할 때 사용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레이블 바이너라이저는 문자열을 원핫 인코딩으로 0 아니면 1로 이진법으로 나타내는 애들이고 레이블 인코더는 문자열 타깃 데이터를 정수 레이블로 변환할 때 사용하는 애들인 것입니다. 정수니까 뭐 0, 1, 2, 3, 4 이렇게 다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두 클래스는 둘 다 1차원 배열을 기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런의 원핫 인코더라는 클래스가 또 따로 있습니다. 원핫 인코더. 붙여 쓰는 겁니다. 원핫 인코더. 그래서 이전에는 이 원핫 인코더 클래스의 이전 버전은 정수형 특성만 원핫 인코딩으로 변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넣으면 인식을 못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추가가 된 거죠. 원핫 인코더 클래스를 사용하면은 정수형 특성도 되고 문자열 데이터 또한 원핫 인코딩으로 변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성 배열을 원핫 인코딩 할 때는 원핫 인코더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배열을 원핫 인코딩으로 바꿀 때. 그러니까 레이블 바이너라이저랑 똑같은 기능인 겁니다. 근데 레이블 바이너라이저는 문자열을 원핫으로 바꾸는 건데 원핫 인코더는 그냥 문자열도 바꾸고 뭐 정수도 바꾸고 정수형 특성도 레이블로 원핫 인코딩으로 바꾸고 문자열도 원핫 인코딩으로 바꾸고 그냥 다 되는 친구 원핫 인코더 클래스. 말이 좀 중복되는 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원핫 인코더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희소 배열을 반환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희소 배열은 0이 아닌 원소만 들어있는 배열. 0이 아닌 원소만 들어있는 배열. 그래서 원핫 인코더 클래스에는 스파르스라는 매개 변수가 있는데 이거를 펄스로 지정하면은 밀집 배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제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이클런의 프리프로세싱을 패키지에 원핫 인코더라는 모듈을 임포트 해줍니다. 그래서 이 피처에다가 여러 개의 열이 있는 특성 배열을 생성해 주는데 여기 이제 문자도 있고 정수도 있죠. 문자 있고 정수, 문자 정수, 문자 정수, 문자 정수 다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원핫 인코더가 예전에는 정수형만 변환했고 문자열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 이게 최신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얘가 문자열도 인식할 수 있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원핫 인코더를 생성하고 스파르스는 펄스를 지정해서 밀집 배열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특성을 원핫 인코딩을 하면은 요런 결과가 나옵니다. 요런 피처 문자열과 정수형 데이터를 요렇게 변환하는데 이거는 요렇게 세 개 따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는 게 더 도움 될 겁니다.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구역으로 나눠서 보는 게 좋고요. 지금 보면 아이고, 보자. 특성 피처가 두 개인데 예. 라인당 두 개인데 왜 이렇게 텍사스는 세 가지가 있으면 세 가지 됐고 예. 일반상 두 가지구나. 그렇죠. 이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캘리포니아, 델러웨어, 텍사스가 처음 세 개의 열에 이렇게 원핫 인코딩 됩니다. 여기 문자열 인코딩인 거고요. 그다음에 요 뒤에 1과 3이 나머지 두 개의 열에 원핫 인코딩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113, 111에 돼 있는데 1이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겠죠. 그럼 이제 1이라는 클래스에 1이라는 게 있으니까 1, 0, 1, 0, 0, 1, 1, 0, 1, 0. 요 세 개는 저거 예, 그 CT들이 되겠죠. 예. 아 이거요? 아, 예, 예. 예.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여기서 놀라운 거는 요 정수도 문자열처럼 취급해서 변환된다는 거. 예. 그래서 원핫 인코더 클래스는 입력 특성 배열을 모두 범주형으로 인식해서 변환했습니다. 얘네들을 전부 범주형이라 인식해서 그러니까 문자열도 문자열로 보고 숫자도 정수형도 문자열로 봐서 모두 범주형이라고 인식해서 이 얘네들을 모두 변환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열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원핫 인코더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에서 했죠. 특정 열에만 적용하는 방법. 그 하지 않았습니까? 한쪽에는 10만 더하는 함수를 적용하고 한쪽에는 100만 더하는 함수를 적용해서 각각 하게 하는.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그래서 특정 열에만 적용하게 하는 컬럼 트랜스포머라는 클래스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이거와 함께 사용하면은 뭐 어떤 부분은 요 문자열 부분은 문자열로 이렇게 변환을 하고 정수형은 뭐 그대로 변환해라 이런 식으로 응용이 가능하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그 클래스를 확인하려 하는 명령어가 클래스이즈였습니다. 하지만 요 클래스, 원핫 인코더라는 클래스를 확인하는 거는 카테고리즈입니다. 카테고리즈 언더바. 그래서 원핫 인코더의 카테고리즈 언더바를 하면은 이렇게 두 개의 배열이 나옵니다. 캘리포니아, 델리웨어, 텍사스 여기 델러웨어하고 어레이 1,3 여기 1 여기 3 이렇게 두 개의 배열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그 순서가 없는 범주형 특성을 인코딩한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순서가 없는 범주형 특성은 클래스마다 이진 특성을 하나씩 만드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순서가 없다는 개념을 유지하면서 샘플의 클래스 소속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 특성을 하나씩 만드는 거를 원핫 인코딩 또는 더미 인코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이클런의 레이블 바이너라이저이라는 모듈을 사용해서 원핫 인코딩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속성은 클래스 이즈 언더바라는 명령어로 클래스를 확인하고 그 다음 판다스를 사용해서 원핫 인코딩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get dummies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 사이클런을 사용하면은 다중 클래스 특성도 원핫 인코딩 할 수 있다. 여러 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다룰 수 있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리고 이제 레이블 바이너라이저과 레이블 인코더가 있는데 레이블 바이너라이저는 문자열을 원핫 인코딩으로 변환할 때 사용하고 레이블 인코더는 정수 레이블로 변환할 때 사용합니다. 이 두 개는 1차원 배열을 기대하고 예? 레이블 인코더는 그냥 말로만 했습니다. 예,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클론의 원핫 인코더 클래스는 특성 배열을 인코딩할 때 사용하는 것이 좋고 스파르스 매개 변수 했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정수 또는 문자열 모두를 문자열로 변환해서 취급해서 변환하는 것이고
이 입력 특성 배열을 모두 범주형으로 인식해서 변환하는 것이 원핫 인코더 클래스입니다. 이 원핫 인코더 클래스는 카테고리즈 언더바라는 명령으로 클래스를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가 순서가 없는 범주형 특성인 겁니다. 교수님 가십니까 지금? 더 할까요? 5.1 끝났습니다.